민주당 전준희는 당원들이 글씨도 못 읽는 줄 아는 겁니까? 당원에는 결선투표라고 써 있습니다. 그런데 전준희는 선호투표를 하겠다고 합니다. 게임에서 이기기 어려우면 이제 게임의 법칙까지 바꾸는 겁니까? 그렇게까지 해서 이겨야겠습니까? 더 황당한 건 전준희는 유권 해석기관도 아닙니다. 그런데 자기들이 만든 룰을 자기들이 합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민주당이 언제부터 이렇게 노골적이었습니까?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제도 이상합니다. 청년을 대표한다는데 후보라고 나온 사람들이 정작 청년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입니까? 청년 정치입니까? 아니면 청년 포장지입니까? 오늘 영상에서는 선호투표제가 왜 당원 당규를 비트는 룰 장난인지, 청년 최고위원제가 왜 청년 대표성이라는 이름의 말장난인지 저의 시각에서 하나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영상 시작에 앞서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당원들에게 알려질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이제 말이 아니라 당원 당규로 보겠습니다. 전준희가 당대표 선거에 선호투표제를 도입하겠다고 했습니다. 말은 그럴듯합니다. 과반 당선자를 만들 수 있다. 결선 없이 당일 결과를 낼 수 있다. 표가 사표가 되지 않는다. 듣기에는 굉장히 합리적인 제도처럼 포장됩니다. 그런데 핵심은 그게 아닙니다. 선호투표제가 좋은 제도냐 나쁜 제도냐가 아닙니다. 문제는 지금 민주당 당원 당규가 당대표 선거에 무엇을 예정하고 있느냐입니다. 당원에는 결선투표라고 되어 있습니다. 당규에도 당대표 선거는 과반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하고 이를 위한 결선투표 실시의 구체적인 방법은 전준희가 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전준희의 권한은 분명합니다. 결선투표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겁니다. 결선투표를 언제 할지, 어떤 방식으로 할지, 온라인으로 할지, ARS로 할지, 일정을 어떻게 둘지 이런 걸 정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전준희는 결선투표의 방법을 정하는 게 아니라 결선투표 자체를 선호투표로 갈아 끼우려 하고 있습니다. 이건 세부 방식 결정이 아니라 선출 방식 변경입니다. 위임받은 건 결선투표의 방법이지 결선투표 폐지가 아닙니다. 이걸 모르는 겁니까? 아니면 모르는 척하는 겁니까? 더 웃긴 건 당규에 이미 선호투표와 결선투표가 따로 규정되어 있다는 점입니다. 당규는 선호투표를 따로 두고 결선투표도 따로 둡니다. 선호투표와 결선투표가 같은 제도라면 왜 굳이 조항을 나눠놨겠습니까? 왜 하나는 선호투표라고 쓰고 다른 하나는 결선투표라고 썼겠습니까? 비슷한 효과가 있다고 같은 제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재시험과 가산점이 둘 다 합격자를 만들 수 있다고 해서 가산점이 재시험이 되는 건 아닙니다. 소송과 중재가 둘 다 분쟁 해결 효과가 있다고 해서 소송이 중재가 되는 건 아닙니다. 결선투표는 1차 경선 뒤 최다 득표자 2명을 놓고 다시 투표하는 제도입니다. 선호투표는 처음부터 1순위, 2순위, 3순위를 받아놓고 나중에 표를 이전하는 제도입니다. 효과가 비슷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가 다릅니다. 구조가 다릅니다. 당규상 위치도 다릅니다. 그런데 전준희는 지금 결선투표의 구체적 방법이라는 문구를 잡고 선호투표를 넣으려고 합니다. 이 정도면 해석이 아니라 창조 독해입니다. 당원에는 결선투표라고 써있는데 전준희는 선호투표라고 읽습니다. 이게 뭡니까? 결선투표를 선호투표로 번역하는 전준희 전용 사전이라도 있습니까? 그리고 더 황당한 건 전준희가 자기들이 만든 룰을 자기들이 당원 당규 위반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입니다. 전준희는 유권 해석 기관이 아닙니다. 당원 당규 해석 권한은 당무위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자기들이 만든 룰을 자기들이 합법이라고 말합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자기가 문제 내고 자기가 채점하고 자기가 만점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식으로 됐을지 모릅니다. 어디 밀실에서 대충 합의하고 당원들한테는 나중에 통보하고 당에서 정한 겁니다. 이러면 끝났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당원들이 당원을 봅니다. 당규를 봅니다. 조항을 비교합니다. 선호투표 조항과 결선투표 조항이 따로 있다는 걸 직접 확인합니다. 전준희가 무슨 권한을 갖고 있는지 봅니다. 당무위 유권 해석이 필요한 문제인지 봅니다. 요즘 당원들은 당에서 던져주는 말만 받아먹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전준희는 아직도 당원들을 옛날식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윗선에서 정하면 따라오겠지? 룰을 바꿔도 잘 모르겠지. 당원 당규를 읽을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 이런 식으로 본 것 아닙니까? 진짜 당원들을 개무시하는 겁니다. 민주당 당원들이 글씨도 못 읽는 사람들입니까? 당원에 결선투표라고 써있는데 선호투표를 갖다 놓으면 그냥 박수 칠 줄 알았습니까? 아, 전준희가 알아서 했겠지. 이렇게 넘어갈 줄 알았습니까? 왜 지금입니까? 왜 전당대회 직전입니까?
왜 당원 당규를 정비하지 않고 해석으로 밀어붙입니까? 왜 결선 투표를 하라고 되어 있는데 선호 투표를 들고 나옵니까? 왜 전준희가 유권해석 기관처럼 행동합니까? 이 질문에 답해야 합니다. 그리고 선호 투표는 투개표 운영에서도 문제가 생깁니다. 당대표 선거는 원내대표 선거처럼 의원들이 한 방에 모여 한두 시간 안에 끝내는 선거가 아닙니다. 전국 단위 선거입니다. 대의원, 권리당원, 국민 여론조사, 순회 경선이 얽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선호 투표를 넣으면 순회 경선 결과를 어떻게 공개할 겁니까? 민주당은 투명해야 합니다. 깔끔해야 합니다. 당원이 보고 납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방식은 깔끔하지 않습니다. 투명하지 않습니다. 딱 봐도 뭔가 구도를 짜는 것처럼 보입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해서 이겨야 합니까? 게임의 법칙까지 바꿔야 겨우 이기는 정치라면 그 정치 그만하는 게 낫지 않습니까? 그리고 청년 최고위원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은 참 좋습니다. 청년 정치 확대, 청년 대표성 강화, 청년 목소리를 지도부에 반영하겠다. 듣기만 하면 누가 반대하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묻겠습니다. 청년이라는 나이가 청년 대표성의 증거입니까? 만 39세 이하 딱 잘라놓으면 그 순간 청년의 고통이 자동으로 대표됩니까? 청년 명찰 하나 달면 취업 준비생의 불안, 직장 초년생의 불안정, 월세와 전세 대출, 학자금, 비정규직, 지역 청년 문제까지 갑자기 이해하게 됩니까? 아니죠. 대표성은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로 생기는 게 아닙니다. 대표성은 삶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정책으로 증명하는 겁니다. 청년 당원들에게 검증받으며 증명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청년 최고위원 후보로 거론되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정말 청년 일반의 삶을 대변해온 사람들입니까? 취업, 주거, 노동, 부채, 지역 청년 문제를 끈질기게 정치 의제로 만들어온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정치권 주변에서, SNS에서, 유튜브에서, 캠프와 조직 안에서 성장한 정치권 청년들입니까? 청년 최고위원이라는 말은 마치 청년 전체를 대표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평범한 청년 당원의 삶이 아니라 정치권 주변을 맴돌던 청년 정치인에게 지도부 진입용 별도 트랙을 열어주는 방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이게 청년 정치입니까? 아니면 청년 포장지입니까? 청년을 위한다면서 사실은 청년 간판을 팔고 있는 것 아닙니까? 더 웃긴 건 이겁니다. 청년 정치의 핵심 가치가 뭡니까? 공정, 상식, 기회, 실력. 그런데 청년 이름으로 별도 자리, 별도 트랙, 별도 보정장치를 만들어줍니다. 그러면 일반 청년 당원들은 뭐라고 느끼겠습니까? 청년들은 공정을 요구했는데 정치권 청년들은 특혜를 요구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겠습니까? 평범한 청년들은 스펙 하나, 면접 하나, 월세 하나 때문에 버티고 있는데 정치권 청년들은 청년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지도부 입장권을 따로 받는 구조처럼 보이는 겁니다. 이게 청년 감각이 맞습니까? 청년을 위한다면서 청년들이 가장 예민하게 보는 공정의 감각을 정면으로 건드리는 것 아닙니까? 청년 대표성은 자리 하나 만든다고 생기지 않습니다. 청년 한 명을 최고위원으로 앉힌다고 청년 전체가 대표되는 게 아닙니다. 그건 대표성이 아니라 전시입니다. 청년 정치가 아니라 쇼윈도입니다. 청년의 삶을 바꾸는 게 아니라 청년 얼굴 하나를 지도부 사진에 끼워 넣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말하면 청년을 대표하는 게 아니라 청년을 장식하는 겁니다. 정말 청년 정치를 확대하고 싶다면 청년 당원들이 직접 검증할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청년 의제가 지도부 의사결정에 반영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합니다. 지역 청년, 노동 청년, 취업 준비생, 주거 불안 청년들의 목소리가 실제로 당 정책에 들어오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전당대회 직전에 청년 최고위원 한 자리 만들고 유력 후보군으로 정치 인플루언서, SNS 기반 정치 발신자들이 거론되는 구조라면 당원들이 의심하지 않겠습니까? 결국 선호투표제와 청년 최고위원제는 같은 냄새가 납니다. 룰로 못 이기니 룰을 바꾸고 청년을 못 설득하니 청년 자리를 만드는 것처럼 보입니다.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당원 당규를 비틀고 청년을 말하면서 청년을 포장지로 씁니다. 요즘 민주당이 정말 이상합니다. 정말 수기가 필요한 문제는 당원들의 말을 개무시하고 밀어붙입니다. 전당대회 직전에 당대표 선거 룰을 바꾸는 문제, 당원 당규에 결선 투표라고 적혀 있는데 선호 투표로 갈아 끼우려는 문제, 청년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최고위원 구도를 다시 짜는 문제, 이런 건 진짜 수기가 필요합니다. 당원들에게 설명해야 합니다. 당원 당규 해석을 받아야 합니다. 왜 지금이어야 하는지, 왜 이 방식이어야 하는지, 왜 당원들이 의심하면 안 되는지 정면으로 답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는 그냥 진행하려고 합니다.
반대로 이미 수기가 충분히 진행된 문제, 당원들이 수없이 요구했고 민주당이 오래 약속했고 개혁의 방향까지 분명해진 문제는 계속 수기하자고 합니다. 수기가 필요할 때는 밀어붙이고 결단이 필요할 때는 수기하자고 합니다. 이게 뭡니까? 수기입니까? 아니면 시간 끌기입니까? 민주주의입니까? 아니면 자기들 유리할 때만 꺼내 쓰는 말장난입니까? 저는 지금 민주당이 제가 알던 민주당 같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적어도 룰 앞에서는 당당해야 합니다. 당원 앞에서는 투명해야 합니다. 불리해도 원칙을 지키고 유리해도 절차를 지키는 정당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민주주의를 말하면서 당원 당규를 비틀고 청년을 말하면서 청년을 포장지로 쓰고 외연 확장을 말하면서 정체성의 기준을 흐리고 있습니다. 외연 확장은 필요합니다. 하지만 외연 확장은 아무거나 들여와 비비는 게 아닙니다. 비빔밥에 여러 재료가 들어간다고 해서 쓰레기까지 넣는 건 외연 확장이 아닙니다. 좋은 재료가 어우러질 때 비빔밥이지 쓰레기를 넣고 비비면 비빔밥 전체에서 쓰레기 냄새가 납니다. 지금 민주당이 가야 할 길은 룰 장난이 아닙니다. 말장난도 아닙니다. 당원 주권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투명한 절차로 돌아가는 겁니다. 기록과 원칙 위에서 당원들에게 정정당당하게 선택받는 겁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당원 당규에 결선 투표라고 써 있는데 선호 투표를 밀어붙이는 게 맞습니까? 청년 대표성이라는 이름으로 별도 트랙을 만드는 게 정말 청년 정치입니까? 수기가 필요한 건 밀어붙이고 결단이 필요한 건 수기하자는 이 정치 여러분은 납득하십니까? 영상 하단 댓글란에 여러분들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내용이 더 많은 민주당 당원들과 민주시민들에게 알려져야 합니다. 룰을 바꾸는 정치는 조용히 넘어가면 반복됩니다. 당원들이 보고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합니다. 오늘 영상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영상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정중하게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당원 당규를 비트는 정치에 맞서 당원 주권과 민주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데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